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제는 연애를 해도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나이라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가능하면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던 때였습니다. 지연이를 만난 건 친구 소개로였습니다. 너도 이제 슬슬 사람 좀 만나봐라 하면서 친구가 사진 하나를 보여줬는데 솔직히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나랑 소개팅을 한다고? 25이라고 했고 사진에서도 어려 보였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더 젊어 보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말할 때마다 웃는 얼굴이 예뻤고 말투도 밝고 애교가 많아서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빠 32이면 저보다 7살 많은 거네요? 괜찮아요. 저 원래 연상 좋아해요. 동갑 애들은 애 같아서 답답해요. 첫 만남에서부터 이렇게 말하니 저는 괜히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 지연이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회사 2군데 정도 다녔다가 다 그만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요즘 회사들 진짜 답 없어요. 위에서는 맨날 감정 노동시키고 밑에서는 눈치 보이고. 저 아직 어린데 첫 직장부터 그렇게 인생 소모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쉬면서 진짜 괜찮은 데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 한편은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회사도 골라서 다니는 거지. 내가 그 나이일 때랑은 또 다를 수 있지. 그렇게 좋게 보려고 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지연이는 자꾸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나 진짜 돈 벌 체질은 아닌 것 같아. 대신 오빠 옆에서 귀엽게 살아줄게. 그때 저는 이런 말들을 그냥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25인데 저런 말 할 수도 있지. 어리니까 귀엽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넘겼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자연스럽게 제가 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더 나이가 많고 월급도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 카페, 영화, 택시, 심지어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 먹는 것까지도.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는 사람은 항상 저였습니다. 처음 2~3번은 지연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커피는 내가 살까? 나도 알바비 들어왔는데 한 번쯤은 내가 낼게. 그러면 저는 지연이가 취업도 아직 제대로 못했는데 돈을 쓰게 하기가 괜히 미안하다고 느껴졌죠. 됐어. 너 지금 취업 준비하는 중이잖아. 나중에 너 돈 많이 벌면 그때 나 맛있는 거 사. 그 말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제가 판을 깔아준 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지연이는 지갑을 꺼낼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산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그냥 뒤에서 기다리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패턴이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웃으면서 말해봤습니다. 지연아, 나 이번 달 카드값 보고 살짝 놀랐다. 그러자 지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오빠는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나는 지금 빵원이야, 빵원. 오빠가 안 쓰면 누가 나한테 써줘. 오빠가 나이도 더 많고 직장도 다니는데 데이트 비용 정도는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이건 그냥 귀여운 농담이 아니라 이 친구 머릿속에 있는 진짜 기준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작게라도 적금을 들기 시작했고 결혼을 한다면 전세 자금이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연이 통장에는 거의 남는 돈이 없는 것 같았어요. 번 돈은 다 나가고 그중 대부분은 카페, 옷, 화장, 네일, 택시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너는 혹시 나중에 결혼 생각 있어? 그러자 지연이는 눈을 반짝이면서 바로 대답하더군요. 당연하지. 나 결혼 빨리 하고 싶어. 최소 26, 늦어도 27에는 결혼하고 싶어. 28 넘어가면 늦은 느낌이야. 저는 살짝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결혼 상대로 내가 포함되어 있긴 한 거야? 지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 30 넘은 남자 만나는데 결혼 생각 없으면 만나겠어? 나 이제 시간 없어요. 오빠랑 얼른 혼인신고부터 하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뭔가 책임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연이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오기 시작했죠. 오빠, 우리 진짜 날짜 한번 잡아보자. 결혼 언제 할 건데? 나이만 먹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 요즘은 맞벌이가 기본인 시대라지만 그래도 남자는 집이랑 생활비 정도는 책임질 생각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나는 솔직히 혼자 벌어서 사는 건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 결혼해서 안정됐으면 좋겠어. 오빠는 왜 이렇게 자꾸 미루기만 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연이는 취업 준비에 딱히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기 관리의 날, 카페에서 자소서 쓰는 중, 이런 문구가 적힌 SNS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하루 대부분은 카페, 넷플릭스, 친구 만나기, 쇼핑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결혼 얘기 나오는 건 좋은데 우리 둘 다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지금 적금 모으고 있지만 큰 돈 모인 건 아니고 너도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한다든지 앞으로 뭘 할지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자 지연이는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또 그 얘기야? 오빠 진짜 너무 계산적이다. 오빠는 그래도 몇 년 벌어왔잖아. 적금도 좀 모아놨다며. 나는 이제 막 사회 나가려는 단계인데 나보고 저축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빡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빨리 결혼하자고. 그러면 오빠가 바깥을 책임지고 나는 집에서 잘 챙기고 나중에 애 잘 키우고. 딱 전통적인 역할 분담. 그게 제일 깔끔하지 않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집안일은 잘 안 하는데 결혼하면 갑자기 사람이 바뀔 수 있어? 지연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지. 지금은 우리 집이니까 대충 하는 거고. 나중에 내 집, 우리 집 생기면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오빠도 내 잠재력을 너무 무시한다. 그 말을 듣고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어느 날 우연히 벌어졌습니다. 주말에 지연이가 친구랑 카페에 있다가 우리 여기 있는데 오빠도 잠깐 올래 해서 저는 근처라 잠깐 들렀습니다.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연이 친구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는 지연이랑 언제 결혼할 거예요? 지연이가 맨날 저한테 결혼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지연이가 바로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말을 받았습니다. 나야 빨리 하고 싶지. 나도 이제 25이잖아. 26, 27 안에는 하고 싶어. 오빠도 이제 30 넘었으니까 슬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가 웃으면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나이도 딱 적당하잖아. 둘이 잘 맞아 보이는데 그냥 빨리 날짜 잡지 그래. 지연이는 장난 섞인 말투로 제 팔을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농담 아니고 오빠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나 혼자 살기는 솔직히 자신도 없고 오빠는 그래도 적금도 좀 모아놨다며. 우리 그냥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진짜로 한번 생각해보자. 응? 지연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말들이 장난만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우선은 줬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을 같이 준비하자는 느낌보다는 내가 준비해 둔 걸 빨리 같이 써버리고 싶어 하는 느낌에 더 가까운데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그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 잔고와 적금 내역을 한참 들여다봤죠. 지금까지 이 돈을 모으려고 나는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안 쓰고 얼마나 버텼지. 그 생각이 드니까 지연이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집이랑 생활비 정도는 생각 좀 해줘야지. 나는 혼자 살 자신 없으니까 오빠가 책임져줘.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고 싶다니까.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카페 구석에 앉아서 저는 바로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결혼 얘기 말고 일단 지금 우리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 지연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결혼 날짜라도 잡아주는 거야?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뜸하고 피하는 느낌 나던데.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나, 너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연애도 그만해야 할 것 같고. 지연이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뭐라고? 장난하지 말고. 갑자기 왜 이래?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말해봐. 나 고치면 되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그날 카페에서 했던 말
계속 생각났어. 어떤 말? 친구가 너한테 언제 결혼할 거냐 물었을 때 너가 바로 나 보면서 말했잖아. 나 혼자 벌어서 살 자신은 없고 오빠는 적금도 좀 모아놨으니까 빨리 결혼만 하면 나도 좀 숨 돌릴 것 같다고. 그거 장난처럼 말했어도 나는 그냥 못 넘기겠더라. 지연이는 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친구 앞에서 분위기 맞추려고 한 소리잖아. 나도 힘드니까 그런 농담 좀 할 수도 있지. 그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한숨을 한 번 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아, 그게 한 번이었으면 나도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너 평소에도 비슷한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나 혼자 벌어서는 답 안 나온다. 오빠가 집이랑 생활비 책임져 줘야지. 빨리 결혼해서 이 불안한 거 끝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장난처럼 툭툭 던지는데 나는 그게 농담 같지가 않았어. 지연이는 여전히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 그래야 되는데. 나 진짜 불안해. 취업도 잘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당연히 결혼 생각나는 거지. 근데 그걸 오빠랑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오빠가 내 남친이면 내 불안도 좀 같이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불안을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해. 근데 네 말 속에는 항상 나는 자신 없으니까 오빠가 대신 책임져줘가 깔려 있는 것 같아. 나는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준비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줄 사람을 찾는 느낌이야. 결혼을 같이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네 인생을 그냥 맡기겠다는 말처럼 들려. 지연아, 너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취업 안 되고 미래 불안한 거 이해해. 근데 내가 힘든 건 너의 그 불안을 같이 버티자가 아니라 오빠가 대신 다 막아줘라고 말하는 방식이야. 나는 지금 내가 모아온 돈으로 우리 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내가 모아온 돈을 너 혼자 살기 힘든 현실에서 빨리 빠져나갈 출구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만난 거야? 나 시간 낭비한 거야, 그러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 없었다고 말하지는 못해. 너랑 같이 살면 어떨까? 아이 낳으면 어떨까? 상상해 본 적도 있어. 근데 그 상상 속에서 나는 항상 더 줄이고 더 벌고 더 책임지는 사람이고 너는 오빠가 다 알아서 해 하면서 그 옆에서 계속 기대고만 있는 사람이더라.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나는 앞으로 힘든 일도 함께 헤쳐나갈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너는 그냥 기대고 있을 기둥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 눈에는 나는 그냥 철없는 애로만 보여. 내가 오빠 좋아했던 마음은 하나도 안 보여.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아했던 마음이 없었다고는 못해. 근데 좋아하는 마음 위에 너의 불안이랑 기대가 전부 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야.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대신 책임지는 조건으로 연애하고 싶지는 않아. 내 인생이 걸린 선택을 너한테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말로 우리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지연이가 했던 혼인신고라는 말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리고 예쁘고 말로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가치가 아니라 대신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다는 걸 조금 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이 연애를 이어갔을지 궁금하네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